자, 그래도 시간 봐. 한번 혹시 잠깐만 도와줄게. 자, 제가 드린 그 샵 1번 제본책 보시면 되고, 자, 페이지는 자, 여기부터가 오늘 숙제거든. 샵 1번. 샵 1번. 자, 몇 쪽이냐면 몇 쪽이에요? 68페이지 맞아? 아마 자, 여기 내용인데 일단은 몇 가지 내용 설명을 한번 이미 아시겠지만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서 이제 오랜만에 잘 들어. 너네가 앞으로 수학 더 잘하려면요 저처럼 말도 할 줄 알아야 돼. 자, 한번 서준에 물어볼까? 서준아, 우리가 지금 이제 부등식이라고 들어왔잖아. 우리가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제 배운 순서를 쭉 말할 수 있나? 그러니까 너가 이제 앞에서 강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설명을 한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예쁠까? 부등식 자, 부등식의 뜻을 먼저 배웠지. 자, 부등식의 뜻이 뭐야? 부등으로 자, 부등호로 만든 식을 부등식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그거 배우면서 몇 가지 표현들 배웠던 거 기억나? 뭐 크다, 작다, 이상, 이하, 초과, 미만, 뭐 크지 않다 그런 표현들 있잖아. 그게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활용할 것 같은데 토요일날 활용 때 많이 필요한 내용이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해라는 말, 푼다는 말 쓰는 거 알죠? 자, 옆에 있는 지훈아, 해라는 말의 뜻이 뭐야? 해가 뭐예요? 방정식 푼 미지수다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말한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. 그게 해라는 말의 뜻인 거고, 푼다는 말은 뭐죠? 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해를 모두 구하는 거 말이에요. 그러니까 푼다는 말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는 거, 지난번 숙제가 1차 부등식의 기본 풀이까지가 숙제였었거든요. 그리고 어쩌면 하나 더,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내용이 부등식의 성질 맞나? 그리고 공부하는 팁으로 드린 게 사실상 부등식의 성질은 뭐랑 거의 똑같다고 했지? 중1 때 배웠던 등식의 성질과 똑같은 거 아시나요? 근데 어쩌면 성태야, 유일하게 다르다고 치면 부등식에서는 항상 뭐를 고려해야 돼? 아마 이번에 틀린 친구들 그런 친구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부등호 방향. 자, 부등호 방향이 연우야 언제 바뀌어? 그 마이너스 x의 계수가 마이너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쵸? 다시 한번 우리 소리를 멋있게 말해줄게. 부등호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만 우리 외우고 있잖아. 왜? 개수가 바뀔 때가 많아? 안 바뀔 때가 많아? 안 바뀔 때가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가성비 측면에서 바뀌는 거 외우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언제 바뀌죠? 그쵸? 우리가 이제 등식과 마찬가지로 양변의 작업을 하잖아. 그때 자, 여기 다시 물어볼 거야. 언제 바뀌죠?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뀐다. 설명하면 되겠지. 연우야 뭐라고?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요. 네, 그렇게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면 오랜만에 그 문제 기억나? 부등식의 성질 관련해서 뭐 제가 쓰는 말 중에 뭐 모양 만들기라는 문제가 나와요. 뭐뭐 일대라고 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모양 만드는 이제 그거는 아마 유명한 시험 문제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, 아무튼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 푸는 걸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쩌면 얘도 마찬가지야. 1차 방정식과 거의 똑같다는 거야. 역시나 또 거의 이유는 방향 때문에. 그러니까 방향만 고려하시면 사실 다를 게 없어요. 다른 이 말 동의하시는 거죠. 다를 게 없다는 거야. 그리고 어쩌면 자, 여기 페이지입니다. 자, 오늘부터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? 이것도 중1 책에 있게 없게. 요 복잡한, 보통 책에 따라서 복잡한 혹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? 혼잡한이요? 혼잡한을 들어본 적 없고, 혼합계산 그런 거 네, 보통 이제 책에 따라서 하나 써볼래? 자, 이제 필기 한번 해볼게요. 이미 아시겠지만. 근데 책에 따라서 복잡한 혹은 뭐 여러 가지. 근데 이런 식으로 소개되니 제가 쓰는 말인데 보통 이제 3종 세트라는 게 존재. 3종. 그러니까 세 가지 3종이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세 가지인지 아시나요? 첫 번째는 뭐가 나와? 일단 책에 있는 순서를 말해볼게요. 첫 번째는요, 괄호가 나옵니다. 괄호가 나올 때가 있고, 두 번째는 뭐 이번 페이지에 소수가 나오네요. 소수가 나올 때가 있고, 세 번째는 뭐
자, 여러분이 이제 요 세 가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들을 외우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중1 때 배운 거랑 똑같이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. 그리고 어쩌면 결국 핵심은 뭐다? 여러분, 자, 복잡한 게 좋아요? 간단한 게 좋아요?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. 간단히 정리를 하고 싶다는 거야. 그리고 외우실 건 뭐다? 그럼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, 정리하는 방법. 그 방법들을 숙제 가지고 정리해서 푸세요. 그런 말입니다. 그렇죠? 자, 오랜만에 그냥 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첫 번째. 자, 일단은 자, 괄호가 있을 때는요, 보통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뭐 쓰는 줄 아세요? 이게 참 많이 썼죠. 이번 시험 때도. 중간고사 때. 분배 법칙이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야. 그리고 굳이 말하면 하나가 더 있긴 해. 이번 중간고사 시험범위 교육. 굳이 말하면 서울래? 다들 알잖아. 하나 더 있잖아. 굳이 말하면 지수법칙을 쓰는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? 나올 수 있어요? 왜 내죠? 그러니까 법칙을 쓸 수 있잖아요. 왜 지수법칙도 떠올려봐. 지수법칙도 괄호가 보통 많이 나와요. 그럼 괄호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야. 그래서 요거 첫 번째. 자, 괄호가 나오면 배우들 푸시면 돼요. 두 번째. 네. 아, 예리한 질문인데, 근데 이제 봐봐. 이걸 필기하지 마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사실 뭐 예를 들어보니까 좀 애매하긴 하다. 너 말도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이게 사실은 이제 1차를 넘어가게 되긴 해요. 근데 굳이 그냥 좀 때를 써보자. 제가 그냥 굳이 때를 쓰면요, 아마 네 생각에 그 우리 A급 수학 이런 책에 나올 만한 게 이런 거 같아. 느낌이 굳이 때를 쓰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, 자, 이렇게 해버리면요, 요거 몇 차 분이신 거 아세요? 1차로 이렇게 낼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때를 써버리면 그치?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만들면 만들 수 있다는 거야. 아시겠죠? 자,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. 개수가 소수인. 근데 뭔가 냄새가 나. 이런 거 아마 A급 수학책에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느낌에. 자, 두 번째는요, 도와줘. 개수가 소수일 때는요, 우리 중1 때부터 어떻게 하라고 배웠니? 자, 양쪽에다가 10이라던가 100이라던가 1000. 혹시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? 10의 거듭제곱. 오, 좋은 말 같으네.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을 이 표현이 재밌네요. 적당히 곱합니다. 왜 적당인 줄 알아? 너무 크면 그러니까 그치, 이게 약간 정말 말 그대로 적당이잖아. 이게 여러분들이 뭐 막 1억 곱할 수 있겠는데 1억 곱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간단히 해야 되는데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최대한 예쁜 걸로 적당히 곱하면 된다 라는 전략이죠. 다음 장 가볼게요. 69쪽. 여기 가보시면 세 번째로 뭐 나와? 분수. 네, 자, 분수가 나올 때입니다. 자, 분수가 나올 때는 성태야, 해결책 먼저 알아. 자, 이번에도 분수를 소수로 바꾸자고요.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없죠. 굳이. 자, 일반적인 전략은 이런 거예요. 양면에다가 이 말 뭔지 알죠? 역시나 최소라는 말 뭔지 알죠? 왜 최소 곱해줘? 더 커지면 같은 이유야. 그러니까 적당한, 최소 이런 말이 다 이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. 그런 말이니까 곱해서 결국 다 봐봐. 적으세요. 전부 다 말은 안 하지만 결국 핵심은 뭐야? 식을 간단히 정리하자는 거예요. 어떻게든 너네가 풀어야 돼. 예쁘게 해주세요. 그 말입니다. 그리고 하나 더. 자, 오른쪽에 있는 2번에는요. 뭐 가끔 나와요. 뭐랑 뭐? 소수랑 분수랑 막 섞여 있을 때가 있잖아. 자, 우리 책에 써 있는 전략은 뭔지 알아? 소수를 어떻게 하냐? 1번이었을까?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합니다. 밑에 보시면요, 여기 예시 보이세요?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0.1이 뭘로 바뀝니다? 10분의 이렇게 바꿔주면 사실 뭐 심플하죠. 분수가 되고 가면 되는데, 근데 사실은 그거 알아? 한 가지가 더 있다 사실은. 한 얘도 굳이 꼭 바꿔야 되나요? 저희가 앞에서 배운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양쪽에 뭐 하면 되는 줄 알아? 심지를 알 수 없어요.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. 적당한
지금 자꾸 10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0이 아닐 수 있는데 그릇을 공부했어. 그치 이게 그냥 분모가 뭐냐에 따라 10의 거듭제곱 아닐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적당한 수를 곱하자.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위에 써볼게요. 자 예를 들어볼게요. 스피드 퀴즈입니다. 적당한 수 알아주세요. 예를 들어서 0.2랑 3분의 1 아우 15도 있네요. 15도 있네요. 근데 사실 15 말고 굳이 그냥 바로 딱 찾는 걸 하자면 봐봐 왼쪽은 원래 뭐 곱해줘야 돼요? 10이죠. 얘는요? 3. 그럼 합치면? 30. 근데 최소곱해서 15죠. 그러니까 15를 해주면 얘 예뻐지긴 하거든. 근데 그게 어려우면 30 정도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쓸게요. 30 이런 거 곱하면 된다.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. 한 번 더 해볼게. 예를 들어서 1.3이랑 하나 만들어줘. 기가 막히면. 1.4. 분수 뭐 할까? 4분의 3? 자, 요 경우에는 양쪽에 뭐 곱하면 예뻐지지? 그죠? 그럼 얘는 20이죠. 그러니까 물론 40도 되지만 40보다는 20이 낫지 않냐는 거예요. 얘도 마찬가지야. 30도 되는데 15도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숫자들을 발견해서 그냥 가능하다는 거야.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한 대로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거를 그러니까 권유해요. 그러니까 수학이 약하면 이게 그냥 실수하긴 해. 다 바꾸면 되니까. 근데 좀 적당히 내가 물을 익었으면 요 생각도 해보라는 거야. 아시겠죠? 자, 아무튼 복잡한 부등식은 이렇게 푼다 라고 써있고요. 밑에 문제는 아까 뭐 지훈이랑 이 풀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숙제로 풀어보세요. 자, 뒤로 가서 70쪽도 똑같아. 그냥 뭐다 그냥 뭐 나옵니다. 그냥 뭐 분수, 소수, 분수, 소수, 분수 막 하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72쪽 가봐. 그다음 한쪽 해봅시다. 자, 72쪽 한번 와주실래요? 네. 아, 이게 풀친구도 있네요. 자, 72쪽에서는 눈에 띄는 게 딱히 없다. 자, 73쪽으로 가봐. 자, 73쪽에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9번 문제 하나 해볼까? 사실 오늘 숙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그냥 푸세요가 워낙 많아요. 그러니까 다 풀면 되고. 그러니까 이미 중1 때부터 할 줄 아는 친구는 축하드립니다. 별거 없어요. 그러니까 진짜 이번 단원 자체가 딱 그 부등호 방향에 대한 인식만 잘 하신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틀릴 각이 없어요. 그냥 오히려 쉬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그냥 뭐 편하다. 물론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어려운 칙을 풀게 되면 좀 더 고난 문제가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만나면 또 이해하면 되는 거야. 뭐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고. 지금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, 기본 계산, 대표 문제 정도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수학은 순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A급 수학을 바로 안 풀리는 이유도 있다는 거야. 지금은 바로 풀면 안 돼요, 여러분들이. 자, 요 문제죠. 이미 푸셨나요? 혹시 요로 풀었어요? 잘 푸네요. 자, 9번 문제 푸는 거 맞죠? 자, 이 문제는 일단은 위에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문제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. 다시 개인적으로 저는 저는 욕심이 있어요. 이런 문제,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? 이런 문제는 유형 문제라 불러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학에서 유형이란 말 쓰는 거 알죠? 유형이 뭔지 아세요? 한자인데. 한자인데.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말의 뜻,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하는 지문아, 너가 이해하는 유형 문제가 뭐야? 그러니까 유형 문제란 게 뭐죠? 근데 약간 틀린 말 아니에요. 자, 봐봐. 여러분,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따라간다는 거 혹시 아세요? 저는 되게 그 말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외우는 문제일까? 얘들아? 이 문제를 외워서 푸는 거야? 어떻게 푸는 거야? 이해해서.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때 연습하실 게 뭐냐면요. 유형 문제는 지훈이 말대로 저도 보통 말해줘요. 너네한테 이거 외우라고. 왜 그 문제는 보통 처음에는 풀기 어려운 유형 문제가 정말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틀리고 외우는 거지. 근데 이런 문제는 유형이 아니고 그냥 시키는 걸 하면 된다는 거야. 자, 읽어볼게. 자, 이게 지금 시키는 게 뭐냐면 자, 왼쪽에 있는 요 부등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요 부등식이랑 지금 형태야. 어떻게 해요? 해가 똑같대. 그러면 풀고 만나면 되는 거잖아. 가겠습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거, 자, 얘 오른쪽으로 이항하신 다음에 질문해야지. 자, 여기 있어서
준아 양쪽에 뭐 곱해줘? 5 곱해주면 된 거죠. 예뻐지게. 5 곱할 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? 안 바뀌고요.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2 나누면 되는 거 맞아? 나눠주시면 역시나 부등호 안 바뀐다. 자 이렇게 해아라 구해놓고요. 자 보세요. 자 오른쪽이 중요합니다. 아마 이번 숙제에도 이런 문제 있었을 건데 자 나와줘. 제가 또 항상 하는 말 있지. 요 A는 지금 뭐래요? 상수란 말이에요. 숫자인 거 알죠? 그럼 내가 또 항상 하는 말 있잖아. 그럼 숫자라고 치면 어떻게 풀면 돼요? 숫자로.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냥 풀면 돼요. 그러니까 A도 숫자랍니다. 아시겠죠? 배우기로 할게요. 분배. 자 오늘 이거 복습하는 중이야. 괄호가 나오면 분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누구 이야기? 3. 이거 넘어가야 돼. 왜? A 숫자라면서 친구잖아. 넘어가세요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그 다음에 양쪽에 뭐 하면 돼? 요거를 나누시면 되는 거죠. 나눠주시면 x가 남고 이렇게 쓸게요. 자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. 그럼 얘가 한 거잖아. 근데 얘랑 지금 어떻대요?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. 자연스럽게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. 그럼 식 한번 세워보시면 5가 이거인 거 맞아요? 그래서 얘를 쭉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온다.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혹시 얼마 나오세요? 마이너스 10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A도 숫자라는 거예요. 그리고 관련 문제가 하나 더 있네. 11번. 11번도 결국은 같은 유형으로 봅니다. 저는.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나올 만한 일단 조금 고난도라 그럴까? 제가 이 말을 많이 했거든요. 뭐 방학 때든 1학기 때든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숫자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. 왜? 고등학교 가면요 이런 문제밖에 안 나와요.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가장 크게 차이점이 뭐냐 물어보시면 문자가 많이 나와. 근데 이 문자들이 딱 지금 같은 느낌이야. 숫자 역할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놔야 돼. 그 감각을. 아 숫자구나. 이렇게 배운 대로 하자. 혹시 방학 때 이 문제 기억나는 친구 있어? 네. 너네들은 뭐 개념 플러스 영이라든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기억할 것 같기도 하고. 자 이번 문제도 자, 읽어보시면 자 앞에 요 조건 여러분 보이세요? 자 요 조건 자, A가 0보다 작다라고 써있고요. 그리고 잘 들어. 자 오랜만에 필기 한번 잘해봐. 제가 이 문제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인데 잘 들어. 이번 문제는요. 자 적어보세요. 자 이번 문제 바로 위에 문제랑 하나 차이점 있는 거 알아? 자 눈치 빠른 친구들 바로 위에 문제랑 뭐가 다를까? A가 안정해져 있다? 어떤 의미에서? 하여튼 바로 위에 거도 A가 안정해져 있긴 했어. 근데 위에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뭐를 구하세요? A가 숫자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. 근데 이 문제에서는 A가 숫자란 말이 없는데 또 숫자인 거 아세요? 아니요. 그것 때문 아니에요. 그것 때문에 X에 대한 일정. 밑줄. 이것도 제가 말한 적 있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에서는 봐봐. 제 기억에 바로 위에 문제에서는 X에 대한 이런 말 없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민감히 봐야 된다는 거야.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걸 왜 굳이 주는 줄 알아? 그러니까 너네가 맞아요. 이거 주의할 게 많이 봐봐. 이 문장까지 빠져버리면요. 이 문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풀 수가 없게 돼요. 왠 줄 알아? 고급 질문입니다. 이게 빠지면요. 그러니까 너네 머릿속에 고정관념은 너네 보통 해를 구한다 그러면 x를 구하는 거지.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고정관념이야. 얘들아 왜 x가 꼭 주인공이랄 거란 보장이 있어? A가 주인공. 그럴 수가 있어. 이 문제가 진짜 여러분들 이게 봐봐 잘 들어. 만약에 이 문제가 A에 대한 문제요.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제 이게 주인공이 바뀌어버려요. A가 문자고 X가 숫자가 되는 거예요. 이 문제가 바뀌어버리면.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집 봐도 그렇고 보통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알려주는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. 다시 방금 위에 9번에서는 뭐가 있었지? 지금 9번이랑 11번이 좀 힌트가 다르게 나왔어요. 아니요. 9번에서는 마지막에 뭐를 물어봤더라? 그 말이 힌트인 거야. 상수 A이기 때문에 X가 문자였던 거예요. 이 문제에서는. 얘는 X에 대한 이 말 때문에 X가 문자인 거고 A가 뭐인 거예요.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. 쓸까요? 자, 앞으로 자 X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면요. 여러분
암묵적으로 수학에서 이건 암묵적인 규칙이에요. 주인공 문자,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주인공 문자가 정해지고 나면 왼쪽에 있는 요 A는 뭐가 된다고? 얘는 이제 암묵적으로 숫자처럼 취급을 당하게 돼요. 다시 고등학교 올라가도 문자가 진짜 많거든요. 그럼 보통 이런 문장이 보통 있어요. X에 대한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X가 주인공이니까 나머지 문자는 전부 다 숫자구나.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아무튼 지금부터 A는 숫자입니다. 그럼 자, 배운 대로 하자면 도와줘. 이제 여기서 뭐 할 차례예요? 일단은 여기 있는 더하기 3을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었나? 이항할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?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? 이항의 원리가 뭐냐는 거지. 마이너스 3. 우리 방금 여기 있던 더하기 3이 사라진 거죠. 이거 왜 사라진 건 줄 아세요?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맞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항은요 원리가 더하기 빼기입니다.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빨리 한 게 이항이에요.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안 바뀌잖아.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A까지 없애야 되는데 자 너희가 숫자 하동호처럼 하라는 거야. 그럼 그 다음에 연우야. 양쪽에 뭐 하면 되는 줄 알아? A를 나누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배운 대로니까. 그럼 A를 나누시게 되면 성재야 왼쪽에 X가 남고 오른쪽에 뭐 생겨요?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뭔가 정답이 어색하다는 거잖아요. 뭔가 좀 끝난 것 같고 놀랍게 끝난 겁니다. 여기서 부두어 방향을 체크해야 돼. 자, 이 문제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? 바뀌어요. 왜? A가 날라가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. 여러분들이 이거 또 많이 실수하는 거 있잖아. 쌤, A 앞에 플러스니까 양수 아니에요?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 플러스라고 양수인 게 아니고 마이너스라고 음수인 거 아닌 거 아시죠? 꼭 이걸 봐야 돼. 자, 얘 써봐. 이런 것도 그냥 한국말로 쓰시면 절대 안 틀리겠죠. 난 음수라는 거야. 자, 여기 수학적으로 음수예요. 그 말입니다. 음수니까 부등호 바뀌겠죠.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다까지 해서 아무튼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할 건데 뭐 끝난 건 아니야. 문제 풀이가 드릴 건데 이런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부등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그리고 다음 시간 예고편. 자, 토요일 날 오시면요. 넘겨볼래? 다음 장에 이제 뭐 나와? 지금 활용. 사실상 놀랍게도 요거까지 하시면 부등식 끝입니다. 와.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니야. 너네가 처음이 아닌 것도 있고 원래 이게 당연히 몇 번 하다 보면 빠르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은 제가 오랜만에 활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 한번 하나씩 같이 맞춰보면서 한번 준비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해서 부등식을 끝내볼게요. 아시겠죠? 그럼 남은 시간 일단은 아까 문제 풀던 거 마저 이어 풀 건데 잠깐만 서준이랑 여기 지훈 씨는 좀 스탑해 줄래? 자, 요거 하나만 풀게요. 이미 다 그러니까 이거 풀게요. 자, 근데 중문제는 참 잘 푸는 친구들이라 제가 또 방심했습니다. 자,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50분에 끝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